안녕하세요. 저희는 AI와 데이터 사회 1조 고희영, 강구민, 강민주, 권도희, 홍준혁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기본 개념, 상세 내용, 챗봇의 작동 알고리즘, 현황 및 발전 방향, 역할 및 느낌점과 희망 연구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챗봇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한 것을 말합니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이 합쳐진 합성어를 말하며 인공지능을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접목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다음은 챗봇 엔진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챗봇 엔진은 기본적으로 대화 처리기, 대화 매니저, 챗봇 AI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 처리기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문맥을 인식하며 답변을 추출합니다. 대화 매니저는 대화 시나리오 및 예외 상황을 관리합니다. 챗봇 AI 엔진에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대화 추론, 대화 패턴을 분석하며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내부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과도 연계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 처리합니다. 이제 AI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I 안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자연어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 머신러닝 기술이며 머신러닝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많은 알고리즘 중 하나가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자연어 처리 방식은 인공지능의 한 범주이기도 하지만 머신러닝, 딥러닝과 일정 부분 교집합을 갖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조가 설명을 하는 챗봇은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는 챗봇입니다. 시퀀스 투 퀀스는 딥러닝으로 챗봇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며 문장 그대로 입력받아서 문장이 출력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RNN을 활용한 것입니다. 인코더는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은 뒤에 입력 문장의 정보를 압축하는 기능을 합니다. 압축된 정보는 디코더에 전달됩니다. 디코더는 압축된 정보와 시작한다는 뜻의 입력값을 받아 이 다음에 나올 가장 적절한 단어를 예측합니다. 그림상 W를 뜻하고 W를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문장의 마지막 단어까지 추출하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 때문에 시퀀스 투 퀀스는 텍스트 앞뒤 성분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하며 번역이나 챗봇에 효과적입니다. 시퀀스 투 퀀스는 새로운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기업을 수정하고 문장 전체를 본 후에 출력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비교적 온전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 언어의 이해, 생성 및 분석을 다루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챗봇에서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을 포함합니다. 자연어 이해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인터페이스를 입력한 발화문에 대하여 형태소, 문장, 의미, 화형 분석을 거쳐 챗봇이 사용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태소 분석은 문자열을 분석한 뒤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문장 분석은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 구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의미 분석은 지식을 이용해 해석을 하여 문장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고 화형 분석은 문장이 실세계와 가지는 연관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챗봇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해된 의도에 따라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를 자연어 생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 방식은 대화를 많이 수집해서 대화를 배우게 하고 대화를 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온전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챗봇의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챗봇의 작동 알고리즘은 크게 인식 알고리즘, 판단 알고리즘, 출력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식 알고리즘은 주로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단어들을 파싱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판단 알고리즘에서는 학습된 단어를 기반으로 기계어로 번역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알고리즘은 의미가 파악된 문장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답변을 출력할지 결정하고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챗봇의 작동 알고리즘이 사용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플로우 차트는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챗봇에 대한 것인데요. 인풋 데이터를 바탕으로 챗봇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용 사례로는 CJ대한통운, 삼성생명, 신한은행 챗봇이 있으며 이를 통해 챗봇이 상담원을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챗봇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든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챗봇의 제작이 가능한 플랫폼으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로바가 있습니다. 클로바는 음성인식, 비주얼인식, AI 엔진, 대화형 엔진 등 다양한 AI 기술들이 총집결된 통합 AI 플랫폼으로 누구나 손쉽게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클로바 챗봇 빌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에 축적된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자연 언어 처리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클로바 챗봇 빌더를 활용하면 별도로 개발자나 서버를 운영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챗봇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챗봇의 장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챗봇의 장점 첫 번째는 반복되는 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 절약과 함께 업무 효율도 높이고 작업의 연속성과 표준화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365일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기시간 없이 챗봇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여러 고객의 응대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상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챗봇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의도와 맞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이나 문의사항 같은 서비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도록 속성화된 학습 데이터와 충분한 양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챗봇을 위한 직업을 만드는 등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 느낀 점, 희망 연구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